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일사천리 이충훈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픽앤픽 시간이 있죠. 네. 자, 오늘 픽앤픽 사진은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사진은 이겁니다. 버스 기사님인데 한복을 입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제대로 보셨는데요. 지난 설날 당일이었던 2월 12일 날 네. 아마 이 전주에 있는 시내버스를 타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제 한복을 입고 계신 기사님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전주시가 이 설 명절을 맞아서 시내버스 한복 데이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뭐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이 된 건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설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네. 전주시가 이 기사님들하고 시민들의 반영을 좀 수렴을 해서 올 추석에도 시행을 할지는 좀 한번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기사님들은 평소 복장이 아니니까 좀 불편하셨는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복도 좀 더 알리고 활용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을 위해서 한복을 입은 게 다 이게 서비스 정신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한복처럼 다양하고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사천리 준비한 소식들 전해주시죠. 네. 지난 1월 정읍의 한 요양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요양시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끼의 식사도 어려워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지 이 한 끼의 식사를 넘어서 이웃 간 주고받는 이 온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현장인에서는 따뜻한 한 끼로 온정을 전하는 무료 급식소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을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년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바라고 있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교착 상태에 있는 남원 공공의대 문제 이슈 공방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신 분들은 면회가 불가능해졌죠. 그런데 이런 시기를 틈타서 정읍의 한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겐 해선 안 될 일들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상 통해 내용 확인하시죠. 들것에 실린 채 병원으로 이송되는 한 어르신. 이마에는 시퍼런 멍자국과 상처가 선명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성실을 나니까 이렇게 막 때려요. 이렇게 막 때려. 학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으셔가지고. 요양원 전 직원들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과연 요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정읍에 위치한 한 노인 요양원. 과거 한옥 여관이었던 이곳은 9명 이하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동생활 가정형 요양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은 보호자. 할머니가 1월 6일 날 이마가 찢어졌다고 전화가 왔대요, 이모한테. 그래가지고 몇 시에 다쳤냐, 그러니까 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다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에 무슨 일일까요? 열반을 넘게 그러게요. 꿰맬 정도로 큰 상처. 하지만 요양원 측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상처가 되게 참 많이 크네요. 찢어지고 파였어요. 그럼 이 정도면 피도 많이 났을 때는 원장님을 불러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원장님이 들리시지 않고 다른 데 볼일 보러 가셨다는 거예요. 진료 끝날 시간이 11시 56분이더라고요. 그러면 할머니부터 7시간에 8시간 그대로 놔두신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거는 방치가 아니냐. 요양원 측의 방치를 의심하는 가족들. 그런데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에게 귀를 의심케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혹시 학대당한 거 아니냐고 했고 우리는 설마 거기서 지금까지 모셨는데 설마 그랬겠냐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거기서 일했던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아무래도 폭행을 당하고 있으신 것 같다고. 노인을 돌봐야 할 요양보호사가 그동안 할머니를 폭행해 왔다는 것. 무슨 말이에요? 게다가 피해를 주장하는 가족은 또 있었습니다. 2월달에 그때 참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갔는데 골다공증이 심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9월달에 갈비뼈가 3개가 부러졌다고 그러고 11월달에 9개가 또 부러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건 아닌데
오시면 되는데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아, 처음엔 요양원 측의 말을 모두 믿었다는 가족들. 하지만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라 하기엔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의사 진단 결과는 외상성 혈융. 양쪽 갈비뼈가 골절된 데는 외부 압력이 있었을 거라 설명했습니다. 야,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그러게요. 다른 전문의를 만나본 제작진. 해당 어르신의 상태를 살펴본 의사 역시 외상에 의한 골절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골다공증으로 이렇게 골절이 한꺼번에 많이 생긴 걸 본 적이 없어요. 19년째인데 외상에 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아, 전문가 소견이에요. 심각한 학대가 더 대부분 있었다고 일정한 주장하는 거죠. 가족들. 폭행 의혹을 받는 요양보호사가 노모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91살 먹었는데 젖꼭지까지 찢어버렸더만. 90 먹은 노인네를 갖다 담배불로 뒤집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여자는. 가족들이 공개한 어르신의 사진. 어르신의 가슴에는 검붉은 상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이 상처일까요? 상처는 가족들의 주장처럼 학대로 인한 것일까? 점상으로 이렇게 화상이 있는데 여러 개한 걸로 보이니까 뜨면 한 개를 뜨진 않으니까 여러 개로 이렇게 다발성으로 보니까 뭐 원인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열에 의한 열에 의한 손상을 뭔진 모르지만 요양보호사들의 노인 학대와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된 요양원. 제작진은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한 해당 요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제작진이 보낸 공문에 서면으로 대답을 해온 요양원 측.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대면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요양원을 직접 찾아가 본 제작진. 원장님 혹시 안에 계세요? 아 그래요? 전혀 만날 수가 없네요. 원장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경찰 조사 중이어서요. 아직 인터뷰할 상황이 아니니까 다음에 하실게요. 조사 막 만료되고 하면 그때 할게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기만 하는 이 요양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제작진은 과거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과 만나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원장님은 시장을 보면 있잖아요. 자기 고기를 따로 사와요. 예를 들어 제육볶음을 산다. 그러면은 제육은 우리 어르신들 먹는 거는 냉동, 자기가 먹는 거는 목살, 등심 그런 식이에요.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학대하는 것 외에도 원장이 어르신들에게 부실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전 직원의 이야기. 이런 문제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가족 면회가 뜸해진 틈을 타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 발생 후에 면회의 빈도라든가 이런 게 좀 어떻게 바뀌셨는지. 그때는 자주 갔어요. 한때나 그냥 평일에도 가고 주말에도 가고. 근데 뭐 1단계니 2단계니 한 달부터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십사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좀 뜸하게 다녔거든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 하지만 보호자의 방문이 제한된 틈을 타 요양원 측의 관리도 소홀해졌다고 말합니다. 보호자들이 밴드에 좀 관심 있고 그러시면은 원장이 TV도 있고 여럿이 있는 그 방에도 놓고 관심이 좀 오고 그러니까 그 분을 저 끝자리 골방에다 모셔다 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명의 요양보호사 가운데 학대 의혹을 받는 요양보호사는 총 2명. 심지어 본인 스스로 학대를 인정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오는 상황. 스스로 인정했어요. 평소에 어르신들 좀 어떻게 대하셨는지 좀 보신 게 있다면. 이 사건 말고도 저한테 2번을 걸렸어요. 말씀을 하세요. 오늘 아침에 저 할머니 때렸다고 요양보호사를 불러서 다른 방으로 불러서 선생님이 때렸어요. 그랬더니 때렸다고 하시더라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노인, 아동 이게 이렇게 때리면 학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성질을 나니까 이렇게 막 때려요. 이렇게 막 때려.
해당 요양원의 종사자 가운데 원장과 2명의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은 남아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자격에 의문을 품습니다. 창피한 일인데 야간 근무 쓰는 선생님이 119 신고를 못해요. 왜 119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양보호사는 당연하게 119 신고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119 신고를 못했어요? 했더니 나 그 핸드폰에서 119 신고할지 몰라. 그 얘기하신 게 119 우리가 아는 구급전화 119가 맞나요? 맞아요. 일반인이 잘 모르는 뭐 8자리 번호가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19만 누르는 야간 쓰는 요양보호사가 119도 못 눌러가지고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 제작진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요양보호사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어르신들을 왜 때리냐고. 그래 내가 그런 적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아니요. 내가 어르신한테 얼마나 잘한다고. 그러면은 그 갈비뼈 관련해서는요? 내가 개인 간병도 아니고 24시간 본 것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을 가고 저녁을 출근했다가 아침에 가요? 근데 누가 그런 줄 아냐고. 그거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요양원을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팀장 여자, 그 집 딸이 거기에 뭐 팀장인가 뭐가 또 기대요. 딸을 일을 시키는 데서도 부조리가 있을 수 있고 요양원에서 팀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원장의 딸. 근무 태도 불량 등의 문제가 제기된 상황. 이와 관련 기관 점검을 한 건강보험공단. 하지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결과 지금 조사를 한 상황이고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일 거예요. 또 학대 의혹이 외부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의심되는 직원을 해고하는가 하면 협박도 했다는 전 직원들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감은 하고 있었죠. 제가 얼마 못 걸었구나. 이제. 창업에서 일할 생각 하지 말라고. 전 직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모두 사실일까?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가족들은 그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 계속 조사 중이라고만 하고 말씀들을 안 해주세요. 그냥 너무 답답해요 지금. 요양원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지방경찰청. 역시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양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읍 씨는 내부 문제로 불거진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 직원이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건 없었대요. 물론 5명에 대한 2명이 이제 가신 분은 이제 퇴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상담한 적은 없고 그 센터장이나 그런 그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는 하지 않아서 폭행하거나 센터장이나 요양보호사 그런 건 없었다고. 아무튼 요양보호사끼리 어떤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그게 갈려져 있어가지고. 아니, 가족들이 정말 답답하겠어요. 그러게요. 노인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는 약 18%.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아이고. 추세입니다. 노인을 가까이서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학대 의혹에 가족들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저희도 원래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달려있어야 되는 게 안 달려서 왜 안 달려있냐 하니까 요금을 8만 원이 나오는데 그걸 내기 싫어가지고 잘랐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현재 노인 요양시설은 CCTV 설치 의무 구역이 아닙니다. 2017년 기준 전체 노인 시설 중 60% 정도만 CCTV를 설치했고 그마저도 침실 구역은 미비한 상태.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학대를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뭐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좀 의무화돼야 될, 강제돼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형태만 갖춰놓는 그런 그 형태가 많기 때문에 보다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뭐 법제화해가지고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요양원 한 곳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증가하는 노인 비율과 맞물려 부양 책임이 국가와 사회로 옮겨가는 상황. 요양보호사들은 법정 기준보다 훨씬 많은 노인을 돌보며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그 일하는 조건이 본래 이제 법상에는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거든요. 업무로도 많아질 거고 이렇게 따뜻하게 그런 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현실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부모를 잘 모셔주길 기대했던 요양원에서 벌어진 학대 의혹. 이번 사건으로 죄책감마저 느끼는 가족들. 이들이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단순히 그냥 정지나 벌금 처리 이게 아니고 전 폐쇄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랬던 요양사 자격 박탈을 하고 폐쇄 조치가 내려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딱 바라는 건요. 걔네들 그 일을 다시는 못하게 자등한 못하게 어디를 가서라도 못하게 거기를 완전히 폐쇄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요양시설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저런 상황에서 뭔가 좀 좋지 않은 사건에 좀 부모님께서 피해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자식으로서는 정말 참담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수사 결과 이 보호자들과 전 직원들의 말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면 파장이 아주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보신 것처럼 이 요양 시설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네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이 요양 보호사들의 노인 폭행 의혹입니다. 네, 사진으로도 보신 것처럼 이 어르신의 이마에 난 상처 굉장히 심각해 보였죠. 굉장히 심각해 보였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르신은 갈비뼈 9개가 부러졌는데, 네, 이 어르신을 최초로 진료한 의사의 소견은 아무래도 외상에 의한 골절인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영상에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어르신들 온 몸에 뭐 크고 작은 멍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일했던 직원들의 이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문제가 여전히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렇군요.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나 이 종사자일 경우에 노인 학대를 보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신고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건가요? 의무가 있죠.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건데 의무로 돼 있는 거죠. 요양원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이 해당 요양 보호사를 고용한 요양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요양원은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자들이 이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덜어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19로 부모님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점에서 보호자들의 상심이 더욱더 클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노인 요양시설 내 CCTV 설치 등 노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